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두 개를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앞에 올렸던 내용은 참조를 하시고, 그것과 조금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줌을 하고 영상을 올리는데, 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오늘 먼저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그, 제가 다루었던 내용 자체가, 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퀘스천 마크를 엄청 달아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도대체가 이런 내용을 올리는 저희가 뭔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협의회에 계시는 분들 한 200명 정도가 있는 방에는 안 계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타단체의 단톡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어느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오늘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했고,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의 주장으로는 제가 스테이킹은 기어케이로만 스테이킹을 했다. 퀘스천 마크는 붙였어요.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앞전에 오늘 이게 올라가면 두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을 꼭 좀 참조를 하시고,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하면은, 지금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저희 피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어, 좀 방해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원초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피해자 단체를 뭐 자율적으로든 어쨌든 이렇게, 어, 그 단체에 속해가지고 뭐 시간을 내가면서 뭐 줌을 참석을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설명회 오시거나, 뭐 시위에 참석하시거나, 그 다음에 어떤 고발에 참여를 하시거나, 뭐 고소에 참여하시거나, 왜 하세요? 피해본 거를 회복을 하겠다는 일념에서 그렇게 참여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싸움을 해도 결국에는 싸움의 의미가 없다. 왜 질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체에 속하든 뭐 자율적으로 속하든 어쨌든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들인지, 그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내가 직접 해가지고 확인을 못한 거를, 그리고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를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이런 데에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넘게 이 문제를 계속 파고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많은 근거 자료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설명도 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단체에서는 그게 단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자 단체는 딱 두 개라고 보면은 그게 정확할 거 없고 그러면은 타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은 크게 봤을 때는 한쪽은 사기 유사수신, 한쪽은 배임. 그런데 거기에서 흘러나온 내용들이 심지어는 신문, 자체 신문 같은 것도 발행을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떠한 그, 내용을 하나의 공지처럼 해가지고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있잖아요. 뭐, 거기서 증거 자료를 뭘 제시를 했고,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주장에서 사기, 유사수신. 그러면은 사기, 유사수신에 해당이 되는 게 결국에는 원금 보장. 그 다음에 원금이라는 게 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나온 거를 오늘도 다뤘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법적으로 이거를 판결을 내리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스테이킹 지갑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스테이킹 지갑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남아 있는 게 KOK도 아니고 비트, 이더, USDT의 수량을 보겠다는 게 가장 우선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싸움을 해온 거지요. 그러면은 한쪽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스테이킹 지갑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었나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제대로 좀 그쪽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뭐부터 내놔야 돼요? 뭔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테이킹에 대해서도 우리는 스테이킹을 한 게 원금으로 했다. US 달러로 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어제 사실은 제가 새벽 4시, 6시 한 40분쯤에 처음에 그거를 봤는데 저는 그게 그 시간쯤에 새벽 5시나 이때쯤 올라온 글인가 싶었더만에 어, 오늘 그러니까 0시 그러니까 12시 조금 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스스로가 직접 스테이킹을 하고 뭐 그런 거를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의 글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이게, 어, 피해 회복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있잖아요. 한쪽은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지금 고발한 사람을 빼고 거기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미국에 도망가 있는 한지욱이라는 놈도 있고 그다음에 송가병 거기 뭐 칠성 육성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명인가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단체에서 한 거 플러스 뭐 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여 건이 거기 울산경찰청에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원하는 거는 다이렉트로. 근데 사기를 그다음에 유사수신을 한 측을 상대로 해가 바로 배상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어, 해지를 하고, 해지를 한 사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5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지금은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져갔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답은 이미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스테이킹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개념이 좀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테이킹은, 어, 이게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스탁이라는 표현도 쓰고, 스테이크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면은 뭔가 하나의 지분을 갖는다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채굴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본래는 사용될 수가 없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채굴이라고 하는데, 하는 행위 자체는 결국에는 스테이킹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공지사항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이거는 예치가 아니다. 마이닝이다. 그러니까 채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내용.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약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없어요. 오직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 자체도 어디에서도 언급이 안 돼요. 원금 보장은 홍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용어들부터 해가지고 그 어떠한 소개에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거나 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 속에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보면은 원금 보장이 플랫폼 가격을 갭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연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원금 보장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금 보장이라는 것보다는 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거는 플랫폼 가격 조정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또 다시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하는 거는 뭐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자신은 되게 좀 안다라고 올린 것 같지만은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내용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올려버리면은 다른 사람들 여기에 피해자라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220여 명이 있는 그 오픈방에서 그 사람들이 어, 이미 설명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아직도 판단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올렸는 내용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런 내용이 올라올 줄은 사실 몰랐는데,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거를 주장하는 바를 근거를 가지고서, 어, 다시 주장을 해라, 라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 앞전 영상에서도 언급은 조금 했지 싶은데, 어, 헷갈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박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반박조차도 못 하는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시인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고 연락이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영상은 만들어갖고 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거는 거기에 올라와 있던 내용은 기본 중에 기본적인 내용들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뤄드린 거예요. 근데, 뭐 오늘 몇 번째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냥 돌려도라고 했을 때 돌려받는 거는 KOK 개수로 지금은 뭐 7달러로 계산을 해가지고 아예 개수로 딱 표현이 돼 있죠. 현재 교환 자산이 개인별로 그걸 받아가지고는 달라고 했을 때 그것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잖아요. 스테이킹은 몇 가지로 했는데 그 스테이킹을 한 거는 누가 아, 뭐 투자금으로 쓰든지 그걸 가지고서 뭐 메인넷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메인넷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돈 지급이 되고 하는 것들은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원화든 US 달러든 뭐 그런 걸 지불을 하겠지요. 그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금을 받지 않고 코인을 준다, 토큰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암호화폐를 준다고 했을 때는 그 가치가 얼만큼이나 변동성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개수를 많이, 매도를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도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더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약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스테이킹이 돼 있는 거를 우리는 꼭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그, 재단에서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샷다운을 시키고 니는 얼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해 가지고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한 80만 명이 되는 거를 일일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돌려주는 게 토큰으로 돌려준다고 하면은 그게 내가 손에 쥐더라도 거래소에 가가지고 내다 팔았을 때 지금도 뭐 가격 자체가 없는데 여기에서 그거를 또 전부 다 매도를 하는 걸로 수량을 올려놓는다고 치면은 그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셧다운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예 사업을 접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거래소에서도 상폐가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히 꽝 된 상태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럼 누구만 좋으냐? 저희처럼 지금 비트이더 USDT의 입출금 내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스테이킹을 했을 때 그 스테이킹을 누가 그 스테이킹 지갑 그러니까 주소를 관리를 하고 연결을 시켰느냐? 전 재단 이사장 당연히 모른다라고 제가 이미 들었고요. 현 재단 이사장 100%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미래학자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이름만 빌려주고 돈만 따박따박 받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는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법적으로 난리법석인데 그 인간이 한번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모든 것들을 하고 있냐? 좋은 예로,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2월 26일, 2022년 2월 26일이 7달러로 마지막 그, 이
플랫폼 가격 상승을 6.2달러에서 7달러, 뭐 그전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 보면은 그 미디움 LTD라는 데에서 그 공지를 내놨어요. 그럼 미디움 LTD가 어디냐? 미디움 LTD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런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있냐? 없어요. 누가 있냐? 주식에서 미디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21년 4월 15일에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그 기사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KOK 재단으로부터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권을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그 인수를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5월 7일에 가가지고 블록체인 투데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주식회사 미디움이 그 인수권을, 운영 인수권을, 어, 그 뭐고, 운영권을 인수했다. 그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이미 날라갔지요. 그걸로만 따지더라도. 그러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은 미디움 INC예요. 인코퍼레이션. 미디움 리미티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공지들은 이 날짜로 봐가지고는 2021년 4월 15일,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 다음에 5월 7일, 같은 해 5월 7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어, 쪽이다라고 하면은 미디움 리미티드가 계속 나오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또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그 공지사항으로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4월 16일인가? 그때부터 미디움 LTD라는 걸로 계속 공지가 나왔어요. 2022년 2월 26일 7달러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들도 대부분이 그냥 미디움 LTD로 다 공지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다가 그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주로 어, 그러니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쪽은 아예 기술력이나 그, 그러니까 운영을 할 만한 맨파워 자체가, 인력 자체가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앱이 구버전에서 신버전으로 바뀐 것까지 이렇게 따지면은 그 신버전을 누가 했느냐? 그 신버전이 나오고, 뭐, 한동안 계속해서 거기에 로그인을 하기 전에 첫 그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김판종 씨예요. 개발사의 대표의 얼굴이 거기에 나왔다고요. 어떤 머저리 같은 그 재단이 그 개발사의 대표이사 얼굴이 거기에 툭치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거를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운영을 한 것도,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한 것도 그 앱을 누가 개발을 했느냐? 우리는 제가 그 수차례 보여드렸어요. 스테이킹을 하는데 누가, 뭘로? 스테이킹 주소를 알고서 거기에 넣어서 스테이킹을 했느냐?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상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스테이킹을 한 거는 비트, 이더, USDT뿐만 아니라 KOK, 다빈치도 뭐 46만 몇 천 개인가 뭐 있어요. 그걸 다 빼고, 그거를 다, 뭐 이 KOK와 다빈치는 빼고라도 나머지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 김민나라는 사람이나 뭐 저쪽에 그 타 단체에 거기서 그런 그 자체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입출금 내역에 대한 근거는 출처는 또 어디냐가 중요하잖아요. 날짜를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소수가 보기는 하셨지만은, 그 시점에 재단 3기 이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저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관련되는 그거를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그거를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또 문서 기록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네들이 데이터베이스로 데일리로 매일 몇 개가 들어오고 매일 몇 개가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입출금 내역서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또 제출을 했고 그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테이킹에 대해 가지고는 가장 그러니까 입출금이 됐던 개수를 한정적인 시간이지만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2년 거의 11월 말까지 그 개수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게 합계도 다 나와 있고요. 그 입금 개수, 출금 개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테이킹 절차를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해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어요. 비트코인으로 하든 이더리움으로 하든 USDT로 하든 KOK로 하든 모두가 그렇게 했어요. 부정하세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피해를 본 거를 회복을 하는 데에는 그 수량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를 그 개발사가 이 그 스테이킹을 하는 절차를 봤을 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앱을 업그레이드를 했던 개발이라고 할 정도도 사실은 아닌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스테이킹을 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알고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지갑에서는 분명히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스테이킹 절차를 밟아버리면은 결국에 우리 거에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나가면은 이게 분명히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못 보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가도록 그 주소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한 거를 재단 이사장이 할 수 있어요. 한지욱이라는 놈이 할 수 있어요.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칠승이 할 수 있어요. 아,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킹을 그렇게 했고, KOK도, 그러니까 그 KOK 가지고 시작을 스테이킹을 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거예요. 2019년도에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2020년도, 19년도에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이렉트로 재단에 돈을 주고 그거를 KOK를 받고 그러니까 개인 거래를 해가지고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테이킹을. 근데 2020년도에 GBG를 통해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GBG까지 가가지고 그 거래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장이 그게 최초가 됐으니까 거기로 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개혁회를 구매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스태킹 한 사람도 거의 없었을 거다. 그럼 그동안에 뭘로 했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이걸로 한 거죠. 특히나 비트 이더는
국내 거래소에서 그대로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제가 USDT만 딸랑 이렇게 가질 수 있는지는 사실은 제가 모르겠어요. 원화를 가지고서 국내 거래소는 사고 팔면은 무조건 하고, 살 때도 원화를 지급을 해야 되고, 파는 것도 팔고 나면은 바로 이 원화로 계산이 돼 갖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와 이더, 그다음에 USDT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테이킹이 돼 있었고, 이후에 쿠코인이 그 상장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KOK가 많이 그 KOK를 매수를 해서 스테이킹을 하게 됐고, 그렇게 KOK로 전환이 된 이유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는 거의 시장 가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KOK로 하는 게 스테이킹을 할 때는 아주 이점이 있다. 항상 이렇게 이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낮은 가격에 동일한 개수를 사가지고 동일한 개수를 플랫폼 가격 요 높은 가격으로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현재 개인 교환 자산으로 딱 표시가 돼 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보상을 받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비트, 이더, USDT, KOK 이게 스테이킹이 됐잖아요. 이 스테이킹이 결국에 우리가 실제로 이 그 KOK 플랫폼에서 이용이 되는 기축 통화는 KOK죠. 그럼 나머지 세 가지는 이 가치 있는 것들이 누구 개인의 것이냐, 누구 개인의 것이 될 수가 없죠. 스테이킹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거는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나머지 재단이든 운영사든 개나발을 불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는 50억 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건지를 분할을 딱 해가지고 걔네들이 백스에 보여줬죠. 그럼 스테이킹에 대한 거는 돈 타치예요. 네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어, 예를 들어 가지고 타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거 거기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비트이더 USDT에 대한 지갑을 찾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다 끝났기 때문에 저 이 짓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왜 찾아야 되느냐? 그게 결국에는 그 KOK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KOK가 단데 비트 이더 USDT는 그 일순간,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 안에 들어와 있는 여기에서 이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KOK는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지만은 비트이드 USDT는 현재는 제가 원화로는 잘 보지 않는데 제가 뭐 때문에, 어, 오늘 증권거래소 쪽에 그 현재 가상자산의 금액을 한번 봤어요.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이 9,2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7만 불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비트코인이. 그게 한 개를 팔면은, 소위 말해서 한 7만 불이 된다고 하면은, 오늘 거기에 글을 올려놓은 사람 그 표현을 보면은, 바이비트가 아직도 스페셜 트리먼트라 해가지고 ST 태그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0.00031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7만 불짜리 한 개 가지고 이 KOK를 몇 개를 매수를 할 수 있냐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 0.00031달러라고 하면은 2억 개가 넘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해서 뭐 어차피 매수가 막 일어나면 가격은 좀 올라가겠지요. 그거 다 집어치우고 단순하게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고가격으로만 계산을 하면은 2억 개가 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죠. 비트코인 한 개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가 범죄를 유발하는 이 그 원인이 되는 이게 눈먼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 머저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빼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찾아야 된다. 이게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다. 그거를 찾으면은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정도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2억 개가 있다고 치더라도 비트코인 한 개만 팔면은 그거 다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가장 많고요. 비트코인이 금액적으로는 다음이고 USDT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3조가 넘겠지요. 이게 가격이 현재 시가가 거래소의 가격이 그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이 낮아지면은 3조 원이 아니고 뭐 2조 9천원, 2조 8천원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게 지금과 같이 뭐 7만 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7만 불이다. 그러면은 3조 뭐 몇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계속 이거는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 보기에는 뭐 6만 7천 불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국내는 더 비싼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타겟이 비트이드 USDT인데 오늘 그 거래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안 기울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누구처럼. 타단체에서 저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정신병자 뭐 지능이 낮은 놈 뭐 거지랄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한 것들이 결국에는 오늘 그 제가 그 영상 이전에 올렸던 그 내용하고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들도 어쨌든 간에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럴까? 거꾸로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뭐가 문제냐?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거꾸로 해가 되는지, 뭐, 이익이 되는지, 그거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항상 좀 드리는데, 어, 아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 며칠 전에 대구에서 국감이 이루어질 때, 자체 신문을 가지고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신문 모양이 아닌, 그냥 이런, A4지 같은, 거기에 이제 워드 작업을 했던 뭐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게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신문은 뭐예요? 많이 보라고 100%를 하는 거지요. 근데 제가 그걸 다뤘다고 했을 때 난리벅석도 아니었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알려줬잖아요. 신문의 역할, 그 기본 취지를 딱 생각을 하면은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문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난리법석이 아닐까? 그거죠. 내용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원금 보장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돌려막기 했다는데 돌려막기 한 경우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를, 잘못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올려놓은 거를 배포를 하고 뭐 길거리까지 나가가지고 줬잖아요. 그거를 피해자들이 주로 보는 이 채널에 제가 설명을 한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알려줬는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맞는 이유를 제가 실제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공개 토론하자. 주장하는 바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였잖아요. 지금 이게 감정 싸움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증거 기반 그 다음에 그 증거를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으면은 저는 사실 거기에 한 5인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5인이 블록체인에 대해 가지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5명 다 나오고 저 혼자 하고 이 공개 토론을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거를 제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일단은 저는 소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또 많은 피해자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고 5명이 나오고 저는 혼자서 나오고 아니면 그 20명이 나와도 좋고 뭐 100명이 나와도 좋고 그런데 내용적인 걸 가지고서 주장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그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일단은 거기는 뭐 그 쪽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대요. 뭐 옛날에 그 장사방의 그 인간처럼 거기도 똑같은 또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쪽수 많고 아는 게 많고 그다음에 자기들 주장이 명확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공개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 정도 뭐 저 하나를 쉽게 그냥 뭐 깔아 문댈 수 있잖아요.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죠. 아,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 거기에 보시면은, 모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정말 그건 제가 꼭 확인을 해가지고, 항의의 메일뿐만 아니라 답변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부풀리거나 과장을 해서 또는 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을 분명히 여기서 했다는 걸로 귀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허풍쟁이지요. 허위 사실을,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뭐 그 사무국장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허위 사실이지요. 없던 내용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허위 사실이죠. 말은 전달하게 되면은 부필리지거나 특히나 제가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제가 그 다뤘던 내용 그거 보시면은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산에 있는 의원을 제가 그 모발장과 거기에 그 제출됐던 서류들 전부 다를 제가 보낸 것도 아니고 저희 그 변호사 쪽에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렵다기보다 먼저 일단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가 어려운지 어떤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통화까지 해가지고 시간 2주를 그렇게 까먹었는데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도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해달라고 하니까 또 뒤에 가가지고 시실 또 뺐잖아요. 그 사람은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해악이었었어요. 시간만 그 2주를 그냥 빼먹은 사람이에요. 믿도록 이야기를 해놔놓고. 근데 제가 꼭 거짓말을 한 사람처럼 그쪽에서는 그런 그, 어, 뭐 심지어는 그 진원자 씨가 그걸 또 언급을 좀 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뭐 그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뭐 실제로도 저보고 병신 뭐 붕신이 병신 아니에요? 쓰는 말이 그다음에 정신병자 지능 낮은 놈 뭐 별의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누가 웃고 있을까? 알게 모르게 웃고 있는 쪽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서관 2명하고 통화를 하면서 일단은 어쨌든 우리도 서면 질의가 들어가고 경찰청에 들어갈 거 들어가고 뭐 다른 쪽도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정무위도 들어가고 뭐 정무위 쪽에서 또 금감원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그냥 좀 시끄럽게 이제 좀 이 KOK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알려진 것 그다음에 어, 기관들에서 이게 국회의원을 통해서 언급이 됐다는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예요. 근데 거기에서 잘해야죠. 또 뭘 잘해야 되느냐? 내용적으로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문제점을 알려주고 그거를 근거 자료로 보여주고 그거를 또 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자료를 제공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도록 그 내용만 봤을 때 뭐 검은 거는 것이요 하얀 거는 바탕이다 이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은
저희한테 엄청난 그 피자 전체를 위해 가지고는 피자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에 아, 어설프게 하면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대한 그 악영향을 스스로 제공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돼요. 제가 뭐가 미워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자료가 근거가 없으니까 막판에 가가지고 뭐 기소가 되고 그렇게 알고 갔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거기서 뒤집혀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쪽에 뭐 그냥 대놓고 돈을 쓸 수 있고 대놓고 뭐 호화호식 누리는 거를 우리 보란 듯이 나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누가 제공을 하느냐 그런 기회를 그거를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거기는 뭐 소수를 위한 싸움이잖아요. 그 소수. 근데 그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한테 엄청난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떠안아라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그 내용에 정말 충실해야 되고요. 그 내용이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증거, 기록물, 그거를 제대로 그거 자체가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고소를 하고 했는 쪽에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그 자료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그 내용 중에서 뭐가 문제라는 게 범죄 행위라는 건지를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결국에 네 잘내 빼라 하면서 그냥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이 김민아라는 사람이 본명이 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분명히 여기에 본명을 쓰지 마라 뭐 그랬는데 안 쓰기를 추천을 하고 근데 이게 뭐 타방에도 있고 이 방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은 제가 이 줌이 끝나면은 바로 강퇴를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